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지역 골목길의 변화, 도시재생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게 된 소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부는 조금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사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QA를 보니까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금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요번에 2부 때는 제가 이제 좀 사업을 했던, 진행을 했던 사업 내용과 두 가지를 조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내 지역과 내 상권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게의 매출에 얼마만큼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지를 조금 더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지는 일단 1부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현재 2021년 마케팅 트렌드 분석, 3부는 아름다운 거리의 활기를 오수시장, 이제 오수시장에 관련된 좀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4부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전통시장 개선 방안 도출을 망원시장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긍정적인 경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우리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빅브레이너의 대표인데요. 제가 이제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이런 어떤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가지고 지역 주민 아니면 뭐 지역 상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가진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최대의 고민, 그리고 빠르게 지금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는 뭐 코로나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의 단계에서 이제 델타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장세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언제쯤 이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의 초미였다면, 지금은 코로나를 이제는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비대면 또 지역 경제, 또 내 가게의 어떤 매출과 이 어떤 시국과 어떻게 정말 연결시켜서 이 어려움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시국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위기의 어떤 대안의 솔루션을 좀 제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민을 좀 모색하고 또 풀어보는 게 제일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진화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조금 더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위기를 또 헤쳐나가야 되는 또 여러 가지 그 관점에 지금 좀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만 힘든 건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중소기업도 힘들고 벤처기업도 힘들고 다들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원래도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기업의 생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원래가 그렇죠. 또 신생 기업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많이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 혹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생 기업 5년 생존율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스타트업 3년 생존율은 41%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포함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다고 느끼시면 되고, 어떤 상황, 어떤 구조, 어떤 측면이 어떻게 더 많이 힘들고
뭐 힘들지 않느냐, 뭐 이 차이뿐이지 누구나가 다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좀 여기에서 조금 너무 피해의식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절반 이상이 2년 안에 문을 닫고 5년 후에는 70%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의 해답이 바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프로세스, 꼭 거창하고 어려운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게 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실물적인 경제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풀어내는 회의 기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시장, 지역, 그 다음에 내 상권에 있는 가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기법에 되게 매료가 됐고 또 이 부분으로 다양한 정책부터 여러분들, 스타트업 소상공인들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디자인 정책이랑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재난지원금 여러분들이 많이 수혜를 얻으셨고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좀 많은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다기보단 이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업종을 가지신 일부 업종한테 많은 수혜가 조금 협소하게 돌아갔어요. 비상시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상시 시국에 이제 코로나 환경의 대응 체제로서의 전면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상학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 작년에는 사실은 위기였어요. 위기고 그냥 현상에서 어떻게 위기를 넘기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넘기지? 또 언제 좋아지지? 라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시국을 버텨온 거죠. 버텨왔는데 보는 것과 실제 겪어보는 것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자라기보단 실제로 모든 경제와 모든 지역 상권이 힘들다고 봤을 때 어떤 누구는 그래도 잘 되는 소수의 어떤 기업과 사장님들은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대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뭐 거창하게 보면은 뭐 이제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에 대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도 이제 뉴스를 잘 보니까요. 이제는 그 대학도 굉장히 많이 위기인데 실질적으로 인문학 대학의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대학생들도 IT나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으로 취업이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뭐 이제 과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시급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살아나가야 될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업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도 좀 청년 정책 전문가인데 쉽지 않아요. 경험과 노하우, 그 다음에 인맥과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좀 창업을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사업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뭐 마케팅 기법으로 매년마다 올해만큼이나 이 마케팅 전략이나 트렌드에 다들 관심이 있었던 해도 좀 드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작년부터도 다들 관심이 많았지만 뭐 V노믹스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경제, 양극화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제 아마존 뭐 지금 그
카카오도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겠노라. 이제 김범수 의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거의 이제 판도가 이제 플랫폼 기업의 공용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선점을 한 기업들은 언택트라는 이 코로나 시대를 또 관통을 하면서 더 부를 많이 창출을 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그 IT의 그 어떤 길목에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실은 여파에 대한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진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어드 홈. 집이라는 공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재택근무 많아지고요. 집을 좀 뭐 새로 지금 집을 장만하거나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이런 집의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멀티플레이어를 집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피탈 키즈라고 해서 자본주의 키즈, 돈에 대한 생각이 요즘 젊은 청년이나 요즘 MZ 세대들이 재테크 투자에 관심도 많고 재테크 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뭐 여러 가지에 관심도 많아지게 되고 불안이 야기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도 우리 청년층 세대도 단순히 취업만을 안이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변화가 되고 속도가 경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IT 플랫폼 여러 가지 뭐 그래요. 그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형태의 경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속도 경쟁에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롤코 라이프라고 해서 짧고 간결한 디지털 콘텐츠.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로 TV 시청을 다 하고요. 또 콘텐츠의 분량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맞는 그 기업들 경쟁적인 측면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빠지는 피보팅이 되는 것들을 수도 없이 피보팅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수시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어떤 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하오는 오늘 하루 운동을 집에서 즐기기, 뭐 언택트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운동까지도 집에서 많이 하죠. 엔차신창이라고 해서 당근마켓처럼 중고시장을 활용해서 거래가 확장이 되고 지금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소유보다는 젊은 그 청년들은 경험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사람 없이 무인 중고 거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것도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CX 유니버스라고 해서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니버스라는 게 좀 세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면서 모든 브랜드를 표준화, 글로벌화 하겠다는 얘기고요. 온라인이 되면서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도 유니버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지수가 올라간 건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레이블리 게임이라고 해서 멀티 페르소나. 이게 페르소나가 이제 부수적인 캐릭터, 요즘에 뭐 유재석이 뭐 놀면 뭐하니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제 부각을 시켜놨죠. 그래서 진짜 정체성을 찾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 꼭 맞는 뭐 신용카드나 토스 같은 어떤 금융거래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휴먼 터치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채워주고 기계에 사람 목소리를 채워놓는 이런 인공지능까지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인격의 가면을
바꾸고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뜻이고요. 연예인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지금 가수를 할 때랑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연기를 할 때나 뭐 다른 캐릭터를 써가지고 한다는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먼 터치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채워주는 건데 뭐 애완견이나 기계에 사람의 목소리를 채워서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하죠. 고객이랑 만나서 접점을 이루어서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고 멀티 페르소나의 진짜 정체성 MBTI 게임, 뭐 개인의 꼭 맞는 신용카드 뭐 이런 부분들 나를 발견하기 위한 여행 사용자 여정 맵이라고 하는 제가 쓰는 기법 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경험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 우리 골목 시장이나 골목 상권과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올해 임실 아시죠? 전라도에 임실 옆에 오수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오수라는 데를 저도 몰랐는데 이 오수라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해서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한 사례가 있어요. 오수가 이제 오수의 개라는 게 이제 유명한데 저도 사실 오수 지역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오수의 개도 몰랐는데 우리 교과서 어렸을 때 보면 불이 나서 어떤 나의 주인이 거의 이제 정말 화재의 어떤 상황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개가 이제 주인을 끌고 풀숲에다가 눕혀놓고 자기의 몸을 저수지에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주인을 살린 충견의 얘기. 뭐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수의 개는 몰랐지만 교과서에서 충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랑 이 오수의 개를 컨셉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간판 디자인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부 사업에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좀 경험이 있고 이 지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만든 좀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서울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뭐 전설, 설화, 역사, 뭐 이런 것들,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유래라든 것들이 있죠. 그 유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이나 서비스를 특화시킬 수 있는 좀 스토리텔링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로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유래를 조사를 한번 해본 거죠. 제가. 그래서 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요거를 오수라는 지역과 어떤 식으로 매칭시켜서 지역의 어떤 그 상징성을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오수의 개를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비주얼로 보여지는 그 개의 어떤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죠. 사실적인 묘사도 있고요. 보면 좀 위트가 있게끔 유머러스하게 좀 그 간판을 만든 개를 가지고도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귀엽게 만든 것도 있고 또는 사람 형상으로 의인화한 것도 있고 좀 다양한 형식에 있는 자료들을 좀 벤치마킹 해봤고요. 이제 2021년도에 트렌드가 있는데 2020년도의 트렌드에서 조금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개의 인격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아까 개도 다양한 인격이랑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우수의 지역을 가지고 진지한 컨셉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젊은 사람들을 공략을 해서 좀 위트 있게 젊은 사람들도 편하게 MZ세대들이 와서 좀 더 편안하게 이 지역을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와서 또 많은 소비를 하라고 사실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컨셉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트렌드에 대한 좀 조사를 더 해보게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20 트렌드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경험 디자인이라는 제가 얘기를 아까 그 서두에 했어요. 서두에 했는데 그 서두에 그 어떤 마지막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수에 대한 좋은 경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있어서 이 경험 디자인을 가지고 배송, 이동,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요즘에는 기업들이 좀 정직한 기업들, 윤리의식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소비를 합니다. 찾아서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라면 이왕이면 나의 어떤 생각의 결과 좀 닮아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더 많이 내 어떤 페이를 지불하면서 이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아주 그 브랜드를 씀에 있어서도 양극한데 명품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들은 메타버스 같은 가상 세계에서 명품을 더 돈을 많이 주고 지불을 하고 또 명품을 샀다가도 다시 경험을 하고 되파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브랜딩에 벗어난 소비 행위를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합리적이고 뭔가 경험을 하고 싶어하고 이게 소유의 그 어떤 시대가 가고 내가 지금 속해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의 풍토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다양한 뭐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소비 그 행태를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팬덤 형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화적인 어떤 부분들에 생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보다는 성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직무에 또 핵심적인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정말 즐기느냐, 오래 지속하느냐, 이 부분이 남들에 대한 체면이나 의식을 하지 않고 좀 집중하려는 소비의식이나 패턴도 마찬가지고 삶의 라이프 패턴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많이 변해왔고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해질 또 예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측면에 어떤 시간과 노력을 좀 아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도 소상공인 분들도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역에는 또 사실 우리 지역 상권에는 실버 세대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근데 그 뉴스에서도 봤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률이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건강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활기찬 인생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신기술을 익히고
또 이런 정체된 시장에 반대로 소비를 함에 있어서 소비의 주체자가 또 소비를 경험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비자와 그다음에 판매자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58세대가 좀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을 공유하고 경험을 사고 싶지 뭐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세대가 아닌 MZ세대들, 20, 30대 세대들의 극단적인 어떤 가치관이 조금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연령 타켓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이 오수 지역의 특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를 좀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 지역 예산이나 아니면 오수의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오수의 어떤 개를 이용한 컨셉으로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개의 어떤 장례식 묘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캠핑 야영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개를 사랑하는 매니아층들이 올 수 있을 만한 도시를 이제 만드는 게 좀 컨셉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의 목표의 일환으로 또 간판 사업까지 결부가 돼 있어서 또 그 지역 상권의 활기를 띨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판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 정확히 말하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상인회 분들과의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현장 검증도 갔고요. 또 공무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많이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냐, 또 지역에서의 공무원분들은 어떤 추진 체계로 이 오수 지역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또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은 도시가 새로 바뀌었을 때 어떤 고객 타겟팅이 와서 이 도시에 대한 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방문할 수도 있지만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임실이라는 치즈마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 수많은 고려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는 이제 서울의 쌈짓길이에요. 쌈짓길은 이제 제가 10년이 넘어간 시절에 20대 때 여기를 다니면서 여기가 바뀐 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나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도시재생을 했던 때가 거의 이제 20년 정도 됐거든요. 쌈짓길이. 그러니까 15년 이상 아마 됐을 겁니다. 쌈짓길이라는 것도 쌈지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인사동에 그 종로에 피막골이라는 뒤에 피카디리 극장 뒤에 있는 쪽이에요. 인사동길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그냥 밥집만 있고 관광지만 있었던 거리였는데 이 쌈짓길이라는 그 길 도로명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이 지역 특화된 색깔을 만들어서 약간 문화예술의 거리로 약간 탈바꿈을 했어요. 원래 여기 인사동은 전통적으로 갤러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동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라든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의 한 군데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놨죠. 쌈짓길이라는 조금 약간 브랜딩이 돼서 엣지 있는 골목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간판을 입간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쌈짓길에 쌈짓 그 어떤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의 초입에 이런 간판 디자인이 있었고요. 카페 꽃마는 홍대에 있는 이제 책을 모티베이션으로 여기는 이제 홍대는 뭐 전형적으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아지트 같은 곳이고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된 좀 트렌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의 컨셉을 토대로 해서
뭐 입간판을 만들었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재생이라는 것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면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기획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만약에 간판을 만들려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수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용 절감을 토대로 해서 간판 디자인 설계, 그래서 인건비도 뭐 여러 가지 그 자재도 재료비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절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도시재생 사업이 그래도 어찌됐든 관주도 사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안부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과 비용과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라든지 골목에도 보면 그 분류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나눠봤을 때 뭐 의식주, 취미, 보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 오수의 시민 그 상인의 분들한테 이런 분리 작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을 할 때는 분류를 하는 게 첫 번째 기획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의식주, 그래서 의 쪽으로 뭐 신발, 의복, 화장품, 세탁, 포목, 식은 뭐 여러분들 다양하게 아는 식재료나 뭐 여러 가지 식품을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꼭 이제 방앗간이나 예를 들어서 뭐 슈퍼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은 약간 서비스 개념이 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차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재료를 파는 야채 가게, 과일 가게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것들을 서비스를 붙여서 하는 6차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놨고요. 주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약간 집을 만들고 뭔가를 보존해주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취미는 뭐 되게 다양할 수 있겠죠. 보고는 이제 의료 체계에 관련된 그런 업종. 그래서 주요 타겟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메인으로 이제 몇 개의 어떤 뭐 저희가 우수를 했을 때도 몇백 개의 상점이 됐거든요. 그럼 분류를 하면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업종이 제일 많다. 이런 것들 업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느낌을 줘야 된다. 또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의 컨셉으로 되고 어떤 또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라는 컨셉이 이런 데이터나 지금 현상적인 분류를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도 이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그 지역 쪽에 가다 보면 레트로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일부러 그냥 아예 60, 70년대 컨셉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옛날 형태로. 그래서 그 거리에 뭐 군산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뭐 대구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그 근대 골목이라는 데도 있어요. 뭐 군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거리라든지 뭐 대구도 보면은 근대 역사 박물관이랑 맞물려서 하는 그런 부분들, 로고 상징물, 조형물,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부분들로 조명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느낌들이 많은 측면의 이제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만들었을 때 통일성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좀 잘 만든 좀 이제 우수 간판 거리로 지정이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일성 있고 심플하다는 조금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도깨비 시장을 간판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눈이 피로하고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보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색을 강하게 쓰거나 너무 통일이 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같은 디자인으로 하면 특징이 없어서 상품을 보고 기억하지 간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통일감을 주지만 각 업종과 각 어떤 그 상점에 뭔가에 특화된 부분을 통일감을 주면서도 특화된 좀 부분을 엣지 있게 보여줘야지
또 이제 특화성이 있어서 고객들이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전 사례인데 간판 개선 사업 전후 어떠세요? 일단 텍스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심플해졌고 또 어떤 그 상점 하나만 너무 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부분이 피로가 덜하고 선명한 어떤 상호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개선 후로 봤을 땐 보통은 텍스트 간판의 사이즈만 통일이 돼도 색깔만 통일이 돼도 굉장히 눈이 시각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상호가 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역사와 사장님의 신념, 가치관, 고객과의 관계들을 서로 교감하는 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이나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이 디자이너가 이것들에 대한 고객 리서치를 해가지고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 간판의 본질, 간판의 품질도 또 높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친환경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간판 이런 것도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력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들어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 디자인 기법에 근간해서 리서치를 하고 실제로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서치하고 분석을 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장사가 다 잘 되고 싶지 누가 안 되고 싶어서 간판을 바꾸지는 않죠. 업종별로 분석을 좀 해서 이런 어떤 업종의 특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일성을 가미를 해야 된다. 제가 했던 부분들에 사실 이제 비공개 자료이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오픈을 해서 이 결과 보고로 쓴 내용들의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오수 거리에 가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업종에 관련된 부분의 이제 간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 분들의 얘기를 수렴을 해서 두 조로 나눠서 이제 우리 지역을 얼마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회의도 수차례를 거듭해서 회의 내용들을 이 지역 주민 상인분들의 내용들을 수렴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뭐 여기 보시면 공동 브랜드 구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수에 관련된 부분에 지역을 상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토론의 내용으로 담아서 여러 가지 간판 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공모전 사례 연구도 하고 공동 브랜드 구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지역을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5개 업종을 구분을 해서 이미지 컨셉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캐릭터 모양,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수의 지역이 애묘인 캠핑장이라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이제 좀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꽤 큰 관광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해서 물론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간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전통시장 개선 방안 도출인데 이게 망원시장이에요. 망원시장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점포수가 88개고 여러 가지 상인 관련된 부분에 현황이 이렇게 있어서 발견하고 정의하고 발전하고 검증하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고 정의하고 다시 또 정의를 내린 다음에 전달을 하는 이런 기법을 토대로 해서 상점과 주차시설, 사장실,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현황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기 휴일에 전달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다양한 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망원 지역이 또 이제 홍대랑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주민들과 문화적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구역을 구분해서 이제 그 고객센터 연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시장에 대한 구조도를 분석을 하고 출입구라든지 이 다른 어떤 고객들 유입할 수 있는 장소에 어떤 형태로 좀 홍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스왓이라고 해서 스왓 분석은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이런 부분의 위기와 기회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놓고 높은 접근성과 홍대 주변의 젊은 문화와 또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 높은 관심이 있고 원래 이제 그 서대문구거든요. 서대문구의 이 거리 자체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적인 이슈도 되고 젊은 층과 그 어떤 시장이라는 측면 때문에 뭐 5, 60대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여러 가지 규제를 위해서 정책적인 수단도 강구가 되고 상인들의 단합과 변화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을 토대로 해서 모바일 기법을 통해서 터치마켓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또 하지만 좀 약점으로서는 모든 시장들이 느낄 수 있는 시장구의 특징이 부족하면서 대형마트의 공간 경쟁, 기반시설의 취약, 젊은 세대의 시장이용 감소 이건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골목 시장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전통시장이 원하는 사업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이런 것들 고객 시설의 편의적인 측면에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과 이런 부분에 서비스 디자인이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에서처럼 여기도 현장 리서치를 통해서 시장 상인, 이용자 설문, 심층 인터뷰, 또 여기 이제 지역, 인접 지역의 다른 상권의 관리자 인터뷰까지 해서 이제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이제 그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 연령대, 가구, 주거 지역,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망원시장을 찾는 요인, 방문하는 요일, 방문하는 시간대 굉장히 디테일하게 현황, 결과, 이유, 문제점, 키워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문제점과 해답도 보이는 거죠. 상인들은 뭐 이런 부분 현대화 시설에 대한 뭐 편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같이 한꺼번에 말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대부분은 잘 모르고 불편하고 상인들이 좀 불친절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또 밤길에는 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수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인데 이런 부분을 니즈를 포인트화 시켜가지고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해서 쉽게 인지되는 정보, 긍정적인 경험, 그 다음에 장보기 서비스 활성화, 즐거움 제공, 판매 사이즈, 이용객들의 다양화 이런 걸로 타겟을 다시 설정을 하고요. 정보체계 강화, 신뢰 강화, 흥미라든지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신규 이용객에 대한 유입 이런 게 제일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 파악, 상품 정보, 비교 선택 쉽게 용이하고 결국은 주문이 편리하고 거리가 익숙하고 세련된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 반전된 요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성과
이제 어떤 쇼핑 세대 확장을 토대로 해서 이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원산지 표시판 내용 체계화를 토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것도 서비스 디자인으로 해놓은 거고요. 상점 안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꼭 이게 지역 어떤 뭐 관광 쪽인 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는 맵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바일로 터치를 해서 주문할 수 있는 오토 방식을 토대로 해서 바로바로 고객들과 소통하고 소비자가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해서 SNS와 연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숙한 장소로 탈바꿈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어떤 목표로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했고요. 다양하게 아이디어 비교표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무엇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하순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보기 지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테마별 코스도 만들어놨어요. 우리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이게 바로 사용자 여정 지도인데요. 이런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고객들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조망을 해보면 어떤 포인트에 어떤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우리 뭐 망원시장의 활성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구조들도 보시면 이제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에 유입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 또 어떤 부분에 공간이 활용이 더 필요하겠다. 또 사실 휴게 공간 이런 것들도 앉아있을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서비스도 원할 수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객문화체험센터 같은 곳이 바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포장 체험 서비스, 요즘에 이제 밀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해주는 거죠. 신선하고 값싸고 내 집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진입기, 성숙기, 확장기를 토대로 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홍대 거리의 특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50대 뿐만이 아니라 20, 30대의 어떤 이런 소비층도 유입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좀 사례를 위주로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토대로 한 이제 도시 재생,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또 전통시장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한 내용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와서 일부 때는 제가 개념적인 설명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토대로 해서 서비스 디자인이란 개념 설명을 드렸고 이게 조금 어려우셨다면 이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토대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지역에, 각자의 상권에, 각자의 업종에 또 내 가게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이제 헤아리셔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우리 가게 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유출을 하셔서 조금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IT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새로운 우리 가게 상권의 활력소와 대안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강의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